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4월 28일 시행한 소방기계산업기사 제4과목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원리죠. 그래서 문제 61번 가면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요 종류 중에서 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요 종류는 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식, 요 준비 작동식, 일제 살수식, 그다음에 요 부합식이 있죠. 그래서 사용 헤드는 습식도 폐쇄형 헤드 사용하는 거고, 건식도 폐쇄형 헤드, 준비 작동식도 폐쇄형 헤드죠. 요 일제 살수식은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거죠. 자, 부합식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요 일제 살수식, 요 놈은 요 개방형 헤드를 갖다가 사용하는 거죠.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소화기구의 요 능력 단위의 요 기준인데, 노유자 시설의 능력 단위 기준으로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화기구의 요 능력 단위 기준, 꼭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2차 실기시험에서도 소화기 개수 산출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의락시설은 바닥면적 3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공연장, 집회장, 이 관람장, 문화재, 의료시설, 이 장례식장은 바닥면적 5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노유자 시설, 노유자보다는 근린생활시설부터 들어가죠. 자,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요 판매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이죠. 근판 노숙방, 그 다음에 요 공장, 업무시설, 공동주택, 그 다음에 전시장이죠.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이죠. 여기에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노유자 시설이죠. 그래서 노유자 시설은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이죠. 그래서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에서 요 2번이 맞는 답인데요.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벽 및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나 아니면 준불연재료, 그 다음에 난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요 기준 면적의 2배를 갖다가 기준 면적으로 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건축물의 요 주요 구조부,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변하는 부분에 대한 이 조건은 무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 면적의 2배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기구의 요 능력 단위 기준 있죠. 의락시설은 바닥면적 3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또 여기 공연장, 공, 집, 관, 문, 의, 장이죠. 여기는 5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 그리고 여기 근린생활, 근, 판, 그 다음에 노, 숙, 방송통신, 노숙방이죠. 근판, 노숙방. 그 다음에 공업공전, 자, 공동주택, 그 다음에 업무시설,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여기 전시장 들어가죠. 해서 공업공전, 그 다음에 관창하고 항운이죠. 또 관광휴게시설,
그다음에 여기 창고시설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그다음에 여기 운수시설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창, 항운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되겠죠. 나머지 기타는 다 2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이죠. 여기 주에 보면은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고 불연, 준불연, 난연재로 된 소방대상물 기준 면적의 2배를 갖다 기준 면적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에 63번 가죠. 자, 63번은 송수구의 그 설치 기준이죠. 자, 송수구는 화재층의 지면으로부터 떨어지는 유리창,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냐는 장소에 설치하는데, 여기 지금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 시설이죠. 이 송수구는 방호 대상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냐, 2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되고, 방호 대상물의 그 면하는 부분이 높이 몇 미터 이상, 폭 몇 미터 이상인데, 높이가 이게 1.5미터 이상이죠. 폭은 2.5미터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가 가스 저장 취급 시설일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물분무 소화 설비의 이 송수구를 갖다가 설치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 거리가 20m 이상 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m 이상 거리를 띄울 수가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벽을 갖다 설치하라는 거죠. 이런 그 철근 콘크리트 벽을 갖다가 여기 하나 설치하라는 거죠. 요거에 보시면 높이가 1.5m 이상, 이 높이가 1.5m 이상, 그 다음에 이 폭이 2.5m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20m하고 1.5, 2.5에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분무 소화 설비의 요 송수구 설치 기준에서 요 가연성 가스, 요 가연성 가스를 저장 취급 시설에는 방호 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송수구가 거리 유지해야 되고, 20m 이상 거리 유지 못할 경우에는 높이가 1.5m 이상, 폭이 2.5m 이상의 요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를 하라는 거죠. 다음 64번 가죠. 자, 64번 가기 전에 송수구 설치 기준, 구경 65mm의 요 쌍구형, 그다음에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64번 가죠. 자, 64번은 여기 고정포 방출구의 구분 중에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맞는 것을 갖다 찾는 거죠. 자, 여기 상부 포주입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내용 중에 보면은 여기 반사판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반사판 나오면 이게 2형 포 방출구죠. 그래서 이 고정포 방출구는요, 여기 1형, 그 다음에 2형, 그 다음에 여기 특형, 그 다음에 3형, 그 다음에 4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죠. 자, 1형은요, 요거는 이 고정식 탱크죠. 즉, 콘루프 탱크. 고정 지붕 구조. 그다음에 2형도 고정 지붕 구조예요. 그 다음에 특형은 부상식 지붕 구조. 그 다음에 3형도 요건 고정 지붕 구조. 4형도 고정 지붕 구조죠.
그래서 여기 특징, 중요한 특징만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돼요. 요 1형은 통계단하고 여기 미끄럼판 나오죠. 통계단하고 요 미끄럼판. 그 다음에 요 2형은 반사판이 나오죠. 2형 보시면 여기 반사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반사판이 나오면 요게 2형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요 특형은 요 환상 부분 있죠. 요 말이 나오면 특형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 3형은 송포관이죠. 그 다음에 요 4형은 요 특수 호수가 전개된다는 거. 그리고 요 1형, 요거 상부 포주입법이죠. 2형도 상부, 특형도 상부. 요 3형하고 요 4형은 저부 포주입법이에요. 자, 그러면 저부하고 상부는 어떤 얘기냐? 여기가 액면이면은요, 여기서 포를 갖다가 방출하는 거죠. 즉, 요게 바로 상부 포주입법이죠. 자, 여기가 콘루프 탱크가 있으면 여기가 액면이죠. 이 밑에서 포를 방출하는 거, 이게 바로 저부 포주입법이죠. 그래서 64번은 여기 반사판이라고 나오는 거죠, 내용이. 요 반사판 때문에 답은 요 2형 포방출구라는 거. 요걸 여러분이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특징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다음 65번 가죠. 자, 62번은 습식하고 요 부합식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해서 상향으로 수평 주행 배관의 요 기울기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죠. 그래서 요 습식이나 부합식일 경우에는 수평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습식하고 부합식 외라고 그랬으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식을 얘기하는 거죠. 즉 2차 측 배관이 물로 채워지지 않고 압축 공기나 대기압 상태로 있는 것이 건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수검지 장치 기준으로 해서 요 2차 측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우리가 2차 측, 이쪽을 우리가 1차 측이라고 하죠. 근데 1차 측은 다 가압수가 송수되어 있는 건 다 어느 설비든 다 같아요. 근데 2차 측은 대부분 건식은 뭐 압축 공기 또는 압축 질소 이런 걸로 채워져 있죠. 또 여기 2차 측이 대기압 상태인 거, 요거는 준비 작동식하고 일제 살수식이 대기압 상태죠. 그러면 2차 측에 이 공기나 대기압 상태니까 마찬가지로 공기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공기가 겨울철에는 응축이 돼요. 응축이 되면 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 물이 발생이 되면 물이 여기 고여 있으면 동파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울기를 유지해서 여기에다가 배수 밸브를 설치해서 계속 배수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습식하고 부합식 외의 설비에는 수평 주행 배관의 요 기울기는 500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요 가지 배관의 기울기는 수평 주행 배관의 절반 5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수평 주행 배관이니까 500분의 1 이상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가지 배관은 250분의 1. 다음 66번 가죠. 자, 66번은 완강기의 요 구조에 대한 기준인데 틀린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완강기는 안전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의 몸무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강하,
속도 조절기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체중에 의해서 속도가 조절이 돼요. 자동적으로. 로프의 양 끝은 이탈되지 않도록 벨트 연결장치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벨트는 로프에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식일 경우에는 쉽고 견고하게 로프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 맞죠? 자, 완강기의 구성 요소는 로프 맞죠? 로프, 속도 조절기 들어가요. 벨트 및 고정대, 이게 틀린 거죠. 벨트 및 고정대가 아니고 연결 금속구 아니면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완강기의 구성 요소는 속도 조절기,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 그 다음에 로프, 연결 금속부, 벨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완강기를 보면은 대부분이 창문 쪽에 설치되어 있죠. 여기 이제 조속기 들어가고, 여기 로프 있고, 사람 그 허리에 찰 수 있는 벨트 있고, 또 여기에 릴이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67번 가죠. 자, 67번은 CO2 소화 설비인데 저장 용기의 그 설치 기준인데 옳은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충전비죠. 여러분, 이 충전비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CO2. 요건 저압식은 1.1에서 1.4. 고압식은 1.5에서 1.9 이하죠. 그래서 고압식은 1.1이 아니고 1.5 이상. 1.9 이하죠. 1.5가 아니고 1.9. 저압식은 1.1에서, 고압식은 1.5에서 1.9 이하죠. 그게 1.1에서 1.4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1.5 메가파스칼 이상 1.9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 경보 장치였는데, 요 압력 경보 장치였는데, 요거는 2.3 메가파스칼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1.9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 경보 장치. 그래서 압력 경보 장치는 맞는 얘기고, 저장 용기에는 고압식은 25 메가파스칼, 저압식은 3.5 메가파스칼 이상. 예, 3번이 바로 맞는 답이네요. 요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그 온도가 섭씨 영하, 이게 18도를 갖다 유지하는 거죠. 마이너스 18도씩. 그 다음에 유지하는 압력은 2.1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3번만 맞는 답이 되네요. 자, 여기 보시면 CO2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그래서 저장 용기의 충전비는 저압식은 1.1에서 1.4, 고압식은 1.5에서 1.9죠. 그래서 여기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내압 시험 압력의 0.64배에서 0.8배까지, 여기는 안전 밸브죠. 그다음에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에서 내압 시험 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 설치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액면계, 압력계 2.3 메가파스칼 이상 1.9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 경보 장치. 내부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에서 2.1 메가파스칼 압력 유지. 요거 하려면 자동 냉동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압식은 25 메가파스칼 이상, 저압식은 3.5 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 시험 압력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되죠. 그다음에 요 저장 용기 설치 기준, 요건 실기 시험에서 쓰라고 나와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 온도 40도 이하, 온도 변화가 작은 곳, 직사광선 및 빗물 침투 우려 없는 곳, 구획된 실에 설치하는데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 그 다음에 요 표지 설치하는 거,
용기 간의 요 간격이죠. 요거 3cm 이상 간격. 연결 배관에 체크 밸브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CO2 소화 설비에서 고압식은 뭐고 저압식은 뭐냐. 자, 이 고압식은요, 여기 집합관에 여기 본배로 이렇게 저장하는 거 있죠. 이 고압식은 우리 얘기하는 이 본배, 고압 용기에 저장하는 게 고압식이고, 저압식은 이런 큰 탱크 있죠. 이건 탱크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보통 10톤 이상이면은 저압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래서 고압식은 고압 용기 본배에다 저장하는 거고, 저압식은 탱크에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결 배관에 요 체크 밸브 설치하라고 그랬죠. 요 부분이 연결 배관이에요. 요게 저장 용기죠. 요게 바로 집합관이에요. 이 저장 용기하고 요 집합관 사이의 배관, 요걸 우리가 연결 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는 체크 밸브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단 방호구역 하나만 담당할 경우에는 예외라는 거죠. 다음 68번 가죠. 자, 분말 소화 약제 1kg당 저장 용기의 내용적이 가장 작은 거. 자, 충전비의 요 단위 있죠. 충전비를 우리가 C라고 하죠. 그 용기 한 개의 내용적을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로 나눠준 것이 충전비예요. 그래서 요거는 1종이 0.8 이상, 2종하고 3종은 같죠. 1.0 이상, 4종이 1.25 이상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은 요 1종이 0.8이니까 가장 작은 거죠. 다음에 69번 가죠. 자, 69번은 연결 살수 설비의 요 배관 구경의 설치 기준에서 헤드가 3개일 경우에는 최소 구경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결 살수나 연소 방지 설비나 같아요. 배관의 구경이 32mm부터 시작하죠. 32, 40, 50, 65, 80mm죠. 여러분 우리가 이 A라는 것은 미리를 의미해요. 우리가 B라고 쓴 건 인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32mm 배관에는 헤드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냐? 한 개밖에 안 돼요. 40mm 배관에는 헤드 2개를 설치할 수가 있고, 50mm에는 3개, 65mm에는 4개에서 5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80mm에는 6개 이상을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개 이하라고 했는데, 이 전용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 10개까지만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 3개니까 관경은 최소 50mm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이건 꼭 여러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70번 가죠. 자, 70번은 포 헤드를 요게 정방향으로 배치했을 경우 포 헤드의 상호 간의 거리를 물어본 거죠. 자, 포 헤드를 이게 가지 배관이 되겠죠. 자, 여기다 헤드를 설치했을 경우 요 헤드 간의 거리, 요걸 우리가 S라고 하죠. 요쪽도 헤드 간의 거리 다 서로 가로 세로가 다 같을 경우 요걸 우리가 정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각도 요게 세타가 되겠죠. 요게 45도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요 헤드 간의 거리 요 S는 이게 바로 수평 거리가 되는 거죠. 수평 거리가 R이라고 우리가 표기하죠. 그래서 요 정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2R이 되는 거죠. 요 거리가 2R. 여기에다가 코사인 45도를 곱하면 요 헤드 간의 요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요 R 값을 얼마로 해야 되냐? 포소화 설비에서는 2.1m라고 아예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방향으로 할 때는 2R에 코사인 45도.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포헤드 상호 간의 요 거리는 정방향으로 배치했을 경우에는 2R에 코사인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방향으로 배치했을 경우 이 장방향은 직사각형 형태죠. 이런 형태로 설치했을 경우죠. 그래서 요 대각선의 요 길이죠. 요걸 우리가 지금 여기에 수평거리 R, 이 헤드의 수평거리 R이 되니까 이 전체는 2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PT로 했을 때 요 대각선의 길이는 2R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R은 유효 반경 수평거리인데 2.1m 이건 아예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